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토종벌 키우는 분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입동 때가 되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그전에도 채미를 하는데, 채미라고 나면은 대개 이제 집채꿀 같은 경우 집채꿀로다 채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찌꺼기가 남거든요. 찌꺼기가 이렇게 걸르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남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와인을 담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와인은 사실 포도주나 뭐 이런 거 갖고 많이들 담는데, 원래 와인은 꿀을 이용해서 담는 것이 원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었던 거죠. 처음에 원래는 이 와인의 시초가 꿀을 이제 짐승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집채꿀을 따와서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분 함량이 높아지니까 이게 발효가 돼 가지고 그걸 먹어보니까 술맛이 나고 이래서 좋아지니까, 이 참 맛있는 거다, 이렇게 와인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와인의 유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분들. 근데 우리가 외국에 보면은 결혼을 하면 허니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허니문 하는데, 사실은 유럽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첫날 밤을 허니문, 그러니까 뭐냐면은, 허니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허니는 꿀을 지칭하는 거고, 문은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꿀로다가 만든 와인을 이제 신랑 신부가 많이 먹고, 예, 그렇게 하고 첫날 밤을 보내면은 바로 첫날 밤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임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기에서 이제 허니문, 첫날 밤을 허니문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금 신혼여행 가는 걸 허니문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꿀이 와인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토종꿀을 내리고 나면은 술 찌꺼기나 이런 게 많이, 꿀잼이라고 난 찌꺼기가 많이 남는데, 그걸 뭐 흔히들 지금도 뭐 저한테 꿀 뜨고 남은 찌꺼기 있었으면 줘봐, 그래.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소주 넣어가지고 술을 담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술을 담는 게 아니죠, 그냥. 술을 담는 게 아니고, 소주는 이미 술이니까, 예, 저기니까, 거기에 그냥 우러내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우러내서 먹는 그런 적이고,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료가 간단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꿀, 그리고 토종꿀을 걸르고 남 이 슬러지, 그러니까 밀랍이죠, 그죠? 벌집이죠. 벌집하고 물, 그리고 드라이 이스트, 건조 이스트, 딱 그것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기하지만은 꿀, 물, 그리고 이스트, 그리고 남은 찌꺼기, 챔이라고 난 찌꺼기, 예, 그거죠, 밀랍. 예, 그것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양주 담듯이 담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한국 양봉농협에도 알아보면 알지만은, 이걸로 이렇게 담았을 때에 한 알코올 도수가 한 17%? 17% 정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막걸리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잖아, 그죠? 근데 17% 나오고, 시중에서 소주가 지금 나오는 게, 우리 때는 25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19도? 19%인가 그럴 거야, 아마. 18%, 19%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전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뚜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걸 더 선호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게 좋더라고요, 저는. 소주도. 그러는데, 이게 담아서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어요. 일반 이 포도 와인이나 이런 거하고도 아주 맥이 틀리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는데 오늘 그거를 한 4회에 걸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담은 모습, 내가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담아놓은 모습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2편에 가서는 이론 보여드릴 거고, 이론으로 이제 어떻게 왜 이걸 이렇게 담아야 하는가 그거 하고, 뭐 그 자재 구입처라든가 이거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론적인 걸 좀 2편에서는 좀 해드릴 거고, 3편에 가서는 담는 방법, 담는 모습을 이 시연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은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함께 모여가지고 체험하는 날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기회가 된다면은 참가하시는 분들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여가지고 일정 장소에서 한번 이렇게 함께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이걸 제가 하고자 하느냐면은 사실 토종꿀을 채밀하고 나서 그 찌꺼기나 이런 게 슬러지가 밀랍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녹여서 밀랍으로 파는 저기도 있어요. 좋아요. 밀랍으로 이걸 하면은 토종꿀 같은 경우에 토종꿀 밀랍 같은 게 순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거는 판매를 하는 저기도 있어요. 판매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가양주 형태로 담아가지고 뭐 두고 드셔도 되고 지인들하고 나눠 드셔도 되고, 근데 단 하나 판매는 안 됩니다.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소속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저기 농가는 돼요. 그건 이제 각 거주 지자체에 가서 이게 양조 허가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판매를 하면 법에 걸려요. 근데 단 하나 나눠주는 건 괜찮아요. 나눠 먹는 건 괜찮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산감이라고 그러던가요? 술 밀주 담는 걸 단속하는 일제 악법인데, 옛날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 그거 가양주 담는 걸 크게 단속을 안 했더랬거든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상감이라고 그래가지고 밀주 이 단속반이죠. 그죠? 나와가지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예외는 있었죠. 상갓집 아니면은 잔치집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만큼은 뭐 특별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서, 아니면은 이 동네에서 이제 저 집은 상갓집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허용이 됐더랬어요. 그 이외에는 절대 저기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양주는 돼요. 가양주는 뭐 많이들 담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전통주를 이제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주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판매는 불가한데 나눠 드시거나 선물을 하는 건 괜찮아요. 담아가지고 내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서 담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술을 뭐 즐겨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타 다른 술보다는 제가 먹어보니까 좋아요. 시중에서 파는 포도주나 일반 과일주 같은 경우도 있는데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담으면서 일반 과일을 첨가해도 돼요. 첨가해서 충분히 과일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가을에 국화꽃 같은 경우를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살짝 꾸덕꾸덕하게 말렸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도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솔잎으로 좀 이렇게 첨가해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담아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채미 이 꿀뜨고 남은 이 찌꺼기 그거 갖고 담은 게 있고, 그리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담은 게 있어요. 포도즙을 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 거 있고, 하나는 한약재를 좀 넣었어요. 그 한약재를 좀 넣은 게 있고, 그냥 또 뭐 이미 담아서 이렇게 병에 담아 소분해 놓은 거는 있는데, 그건 이제 순수하게 그냥 세 가지만 들어갔어요. 꿀, 물, 이스트 세 가지만 딱 가지고서 이 술을 담은 게 있어요.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한약재하고 포도즙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저기 그 뭐야 그 토종꿀 채미라고 남은 이 저기 찌꺼기 그거 갖고 담은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요거는 계량 섭이에요. 이 저기 소초죠, 그죠? 소초인데 이렇게 긁어냈어요. 긁어가지고 이제 꿀을 내린 거고,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냈어요. 긁어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제 한 거고, 왜냐하면은 이 소초는 이게 파라핀이 섞여 있는 거니까 위에 한 것만, 조소 한 것만 긁어낸 거죠. 밀랍만 이제 한 거죠. 요건 이제 다시 재사용할 거예요. 봄 되면은 재사용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귤이 있어요. 뭐 누구 백모라는 분이 제주 뭐 밀감 소주를 했는데, 뭐 밀감 이용해 가지고 제주 특산 저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소주를 담아서 소주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뭐 0.3%인가 이 밀감 이 저기가 원액이 들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아주 언론에 많이 떠들었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얼려야 돼요. 냉동실에 얼렸다가, 왜 그러냐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은 까보면은 이게 요 안에 톡톡톡톡 이 저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얼리면은 터져요. 이게 얼어서 터져. 즙이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 병에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안에 이 저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충분히 넣으면은 밀감 향도 나고, 또 맛도 좋고, 독특한 맛이 나는 거죠. 이제 꿀 저기하고 향이 이제 나니까 요런 형태로 과일을 담으면 돼요. 이것도 과일인데,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일반 밀감은 얼려야 되지만 다른 건 뭐 안 얼려도 돼요. 안 얼려도 되고,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즙을 짜서 즙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 즙을 넣었으니까 포도 이 저기가 나온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소분해서 담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병은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다 이렇게 하는 게 다 가능하고, 선물하는데 여기 이 저기도 있고 상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판매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 거고 담은 거고,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담은 거예요. 소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담아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약재가 들어간 거예요. 한약재 저기를 했는데, 요걸 한약 저기를 달였어요. 달인 거를 여기다 넣었어요. 예, 이렇게 달여서 이렇게 넣은 거고, 요게 이렇게 해서 약간 저기가 물하고 꿀 저기만 들어가면 꿀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져요. 진한 꿀을 가지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밤꿀은 진하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더 검은색이 나고,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향도 향이지만은 좀 더 맑아요. 아주 맑은 저기가 나오고 그렇게. 요건 지금 담은 지가 약 한 달 정도 된 거고, 요거는 포도즙을 넣은 거예요. 포도를 저기 하면은 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짠 거죠. 그거를 짜가지고 즙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즙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포도 색깔이 나죠. 맛도 포도 맛이 나요. 자,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이거 포도주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저기 와인이죠.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에어락이에요. 에어락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론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저기 하면은 여기에 공기가 못 들어가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발효 과정에 가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뚜껑을 꽉 막아 놓으면 폭발해버리고 말거든요. 저도 그런 예가 있는데 한번 뭐 폭발해가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스가 빠져서 나오는데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요만큼 차 있는데 호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가스가 저기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간혹 물방울이 가스방울이 올라올 거예요. 뽀록뽀록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울이. 그래서 외부에 가스 찬 거는 빠져나오고 외부 공기는 안으로 유입이 안 돼요. 나중에 이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맛이,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김치를 이렇게 조금 그 큰 항아리에, 예전에는 항아리에 담았는데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군등내라는 게 나요. 맛이 변해요. 근데 바로 그 외부 공기가 유입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서 군등내 안 나게, 그러니까 맛이 변하지 않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발효하는 균이 저기 미생물 자체가 호기성, 현기성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요거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얘기했듯이 저기로 담은 거예요. 요게 토종꿀 내리고 짜고 난 나머지 슬러지, 사실은 많았었어요. 이만큼 많았는데 이제 다 빠져나오고 하니까 요게 저기가 뜬 거고, 그런데 보면은 일반 저기보다 황금색이 더 많이 나요. 더 짙은 색이 나요. 그 원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밀랍도 지방이니까 거기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호박색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살짝 맛은 봤는데, 요건 이 포도와인은 지금 한 20일 된 거고, 요건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 발효가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단맛이 나는데, 와인은 나중에, 지금 현재 요건 뭐 한 달 정도 된 거, 요거는 단맛이 없어요. 완전 술맛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단맛이 나는데, 이건 달지 않아요. 술맛 그대로예요.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이게 꿀로다가 담았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왜? 단맛이 없으니까. 달달한 맛이 없으니까.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그래서 발효가 되면은, 이론에서도 나중에 저기 하겠지만은, 저기가 발효 미생물이 당분을 먹이로 삼거든요. 그래서 당분을 먹이로 먹고 나면은 그거 먹고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나와요. 그게 이제 발효되는 과정에 가스가 나오고 저기 하고, 그리고 당을 미생물이 먹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소화 저기를 해가지고 분해하고 나면은 그게 알코올로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포도주를 일반 담는 게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도를 으깨가지고 담고 나면은 당도가 24브릭스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4브릭스 이상이 돼야지 술이 되지, 그 이하로 된다면은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당도가 낮으면은. 이제 그런 적인데, 이론에서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 맛은 아직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났는데 살짝 맛봤는데 상당히 식감도 좋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발효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활발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또 술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담아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담을 수 있고, 이걸 담는 과정이 아주 몇 시간 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만, 요런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금주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요런 에어락 같은 거, 요거는 에어락을 위에 꽂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호수가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에어락을 만든 거고, 이거는 이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 놓은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뭐 시간이 있고 그럴 때, 그냥 이거 한 거, 채밀하고 남은 거, 이거 그냥 뭐 처치곤란하기도 하고, 또 녹여서 밀랍 저기를 정제하기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꿀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저기를 자꾸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각 가정에 꿀 한 병씩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병 가지면 1년 먹어요. 어떤 건 1년 더 먹는 분들도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과음했을 때나 뭐 아니면 특별한 저기가 있을 때만 먹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 꿀을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자꾸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거고, 또 이런 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 과일을 전부, 뭐 여기 포도즙이 들어가 있지만은 뭐 이런 귤이나 뭐 한라봉 같은 걸 즙을 짜가지고 넣으면 돼요. 이걸 나중에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거 다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착즙기나 이런 데 해서 짜가지고 즙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이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한 달이 됐으니까 요거는 소분을 할 건데, 소분해서 이제 이렇게 병에 담을 거예요. 이렇게 병에 담을 건데, 한 달 정도를 얘를 발효를 시켜야 돼요. 지금 얘는 에어락이 위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여기에 가스방울이 이제 많이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발효 미생물이 먹이가 당을 다 먹어 치우고 나면은 먹이가 없으면 활동을 안 해요. 멈추고 있어. 그러면 가스가 안 생겨. 그럴 때 이제 얘를 가스가 안 생길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얘를 소분하는 거예요. 이제 소분해서 이렇게 담을 거고, 병은 이제 인터넷이라는데 구입을 하든가 해가지고서 여기 담아요. 그래서 상품성 있게 만들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선물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동네 분들한테도 체험 교실이나 이런 거 저기 해가지고 많이들 와인을 담는 그런 저기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알을 그냥 이렇게 진리게 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슬러지가. 그래서 이제 그 즙을 짠 거죠. 즙을 콱 짜가지고 즙만 넣은 거예요, 걸러가지고. 뭐 그래도 충분하니까. 예, 그래서 즙을 넣은 거고, 요건 이제 토종볼 저기 꿀 내리고 난 슬러지 밀랍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기에서 이걸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에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여기 꿀 걸르고 난 이 잔여 저기 물인 꿀이 여기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 양만 갖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꿀을 더 첨가한 거죠. 여기다가 꿀을 더 이제 비율을 맞춰서 첨가해서 그거를 담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맛봤을 때는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맛봤을 때는 상당히 맛있어요. 더 맛있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한 3, 4편 정도 올릴 거예요. 해가지고 이론. 오늘은 이게 먼저 저기 제품을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이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담는 저기를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가 촬영할 거예요. 해가지고서 여러분한테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체험 저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